K70 6x4 GM캡 차량 신차 출고 교육 중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본넷 여는 방법 알지? 해봐. 당겨. 옳지. 당기는데 지금같이 추운 날씨에는 얼어. 이쪽이 이제 양쪽이 어니까 열 때는 두 손으로 양쪽 요쪽이 들 열려. 처음에 오른쪽이 이렇게 들리자 먼저 왼쪽은 안 들리고. 그러니까 들 때는 양쪽에 균등하게 힘을 줘서 이렇게 여는 습관을 들여야 돼. 우선은 보면 저기 위에 카메라, 그러니까 저게 이제 차선 이탈 센서, 그리고 카메라랑 레인 센서, 라이트 센서가 저기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쪽이 이제 전방 추돌 장치 레이더고, 얘는 이제 철을 인식해, 셀을. 그러니까 사람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셀을 인식하는 레이더이기 때문에 얘 앞쪽으로는 셀가 있으면 오작동을 일으켜. 그러니까 여기에 뭐 철 제품이 붙어도 오작동을 일으키겠지. 그러니까 이쪽 주변도 깨끗하고 저쪽 카메라 부위도 깨끗하게 좀 항상 해줘야 되고, 본넷 열 때는 아까처럼 두 손으로 열고, 보면 냉각수 보충하는데, 그리고 엔진오일 보충하는데, 그러니까 엔진오일은 무조건 교육받을 때도 이게 이제 먹어. 처음에 무조건 먹기 때문에 잔량 표시가 이제 수위 낮음을 뜨면 차를 정지하고 시동 끈 상태에서 역을 열고 한 3리터 정도를 보충해주면 돼. 3리터 정도 우리 거 만트럭에서 파는 오일로 보충해주고, 다른 거는 넣지 말고. 냉각수도 매한가지야. 자체에서 팔아. 그러니까 아무거나 넣으면 안 돼. 다 이제 들어가는 비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거나 넣으면 안 되고, 공조기 여기는 이제 열렸다 닫았다 하는데 오토 기능이 들어가 있어. 안에 보면. 그럼 얘가 알아서 외부 공기에 센서가 있어. 그럼 공기가 좋으면 오픈이 되고, 공기가 나쁘면 이렇게 닫혀. 그리고 네가 수동으로도 조절 가능하고, 그리고 좀 공기질이 안 좋아서 청소를 해야 될 때는 양쪽에 필름이 있어. 이렇게 그러면 필터가 나와. 필터를 에어건으로 청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닥에 먼지만 제거해준다는 식으로 툭툭툭툭 털어줘. 가볍게. 그렇게 하면 되고, 세차할 때는 이쪽하고 이쪽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게 다 전선 케이블이야. 이쪽 뒤에는 퓨즈박스고. 그렇기 때문에 고압 세척할 때는 최대한 피해서 해주면 돼. 그리고 이건 브레이크 밸브 쪽이고, 이제 브레이크 밸브 쪽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걸 봐야 돼. 닫고, LED 라이트하고 LED 안개등 다 들어가 있고, 캡 딜팅 하는 방법. 캡 딜팅 할 때는 보조석 계단 아래 보면 이렇게 있어. 이걸 열면 이 순서대로 빠졌다.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고, 시동을 끄고 냉장고를 끄고, 그리고 안에 딜팅 버튼을 누르고 요거를 제껴 위로. 그리고 나서 얘를 쭉 눌러주면 떨어져. 그리고 다시 원상 복귀 시킬 때는 아래 레벨을 위에 올렸던 거를 다시 아래 내리고 다시 누르면 되는데, 얘가 완전히 딜팅이 된 것 같아. 안착이 됐는데 그 상태에서 한 10초 정도를 계속 또 눌러줘. 그래야지 확실하게 그렇게 해야지만 안착이 돼. 그리고 워셔액 넣는 방법은 보조석 이걸 열어서 쭉 빼면 돼. 그리고 공감은 양쪽에 두 개가 있고, 이쪽에 있는 레버를 당기고 가운데 이 클립을 눌러줘야지만 열리는 거야. 그리고 이쪽을 보면 창문 닫기, 그리고 소화기, 공구함하고 삼각대, 그리고 응급 키트 같은 게 여기 뒤에 숨어 있는 거야,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공구함 같은 경우에 잡기 제끼거나 뭐 할 때도 쓰긴 하는데, 거의 우리가 캡을 들 일은 없으니까 거의 쓸 일은 없을 거야. 소화기 같은 경우는 침대를 들고 안에서 꺼내야지만 편하겠지.
그리고 얘가 이제 DPF. 얘가 이제 고열을 발생하는 애야. 얘가 600도 이상의 고열을 발생하는 애고. 기름통. 이게 좀 아쉬운 점은 요소수, 다른 차는 요소수 옆에 기름통이 있어서 같이 넣는데 우리 모델은 8곱하기4하고 우리 모델은 요소수가 반대에 있어. 얘 여는 방법은 차키로 열어야 돼요. 차키로 좌측으로 돌려서 좌측으로 푸는 방식. 잘 잠겼는지 확인하려면 이렇게 떼떼떼떼 돌아야 돼. 그리고 고인목 있고, 지금 구동축이 2개고, 타이어는 315 80R 22.5인치 들어가고, 그리고 싱글 가변축 385 뭐야 얘가. 그치, 385 65R 22.5. 이게 앞타이어가 호환이 될 거야. 그러니까 앞타이어가 마모가 빠르니까 그거 되면 얘하고 길이까지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용도로 쓰면 되고, 얘는 자체 축이 아닙니다. 한중 특자에서 장착을 한 거고요. 범버는 자체 걸 그냥 안 건드렸어. 이 정도면 높이가 낮은 게 아니거든. 괜히 이걸 또 절단해서 용접하고 하면 여기가 지저분해져, 부위가. 그냥 그대로 냅뒀고, 지금 보다시피 가변축 달고 윙바디가 올라가니까 무게가 무거워졌단 말이야. 기존 가격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이 구동축 2바퀴에 대해서 기본 압력을 올려줘야 돼. 그 레벨링을 한번 사업소에 가가지고 지금 원하는 높이 한 3cm에서 5cm 사이 정도 올려야 된다는 거고, 지금은 좀 많이 처졌기 때문에 바로 들어와서 해야 될 것 같아, 작업을. 이제 여기에 가변축 에어탱크야. 외부로 좀 빼놨고 4개를 더 단 거고, 밸브가 저기 있잖아. 가스 밸브가 이게 저걸 차단하는 거야. 그렇지, 저쪽으로 들어가는 에어를 차단할 때는 당연히 이제 저녁에 일 끝나고 그 다음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에어가 빠져 있어. 그러면 어디에 누기가 있다라는 거잖아. 첫 번째 점검할 게, 이렇게 가변축을 외부에서 다는 차량은 자체에서 에어를 쓰는 거기 때문에 작업이 한번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누기를 한번 찾는 거야. 그래서 밸브를 잠그는 거야. 그날 일을 하고 퇴근할 때 밸브를 잠그고, 그 다음날 다시 시동을 거는데 에어가 안 새. 그러면 가변축 라인이 새는 거지. 그지? 전날에 에어가 샜는데 이걸 잠궜더니만 에어가 안 새 있어. 그러면 이쪽에 새니까 한중 특장 들어와서 누기 체크를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가변축에 에어백이 터졌을 때 운행이 안 되잖아, 내려가잖아. 그럴 때도 잠그라는 거야. 그리고 메인 배터리고 수분 필터. 얘가 수분 필터는 이 아래, 지금 어차피 위아래로 히팅은 들어가는데 이쪽 아래쪽엔 물이 고여있어. 그냥 오래 타다 보면 수분이 기름통에 생겨. 그러면 그거를 수분을 걸러주는 필터라고 보면 돼. 그러면 겨울철에 수분이 쌓이면 얼겠지, 여기가. 지금같이 영하 막 아침에 10도로 떨어지면 키를 온 상태로 하는 거야. 바로 시동을 거는 게 아니라 히팅을 좀 해주는 시간을 좀 줘야 돼. 키를 2바퀴 돌려서 온으로 놓으면 히팅이 먼저 들어가. 그러면 얘 히팅이 들어가기 때문에 얼어있던 걸 녹여주겠지. 그 정도의 충분한 넉넉한 시간을 좀 줘야 돼. 그리고 푸는 방법, 그냥 에어를 빼는 방법. 빼는 방법은, 여기 막혔거든요. 이쪽 보면 톱니바퀴가 있어. 밑에 톱니바퀴가 있어. 여기가 지금 막혀 있어서 안 보이는데, 톱니바퀴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풀려. 그럼 처음에 물이 떨어지겠지. 물 떨어진 다음에 바닥을 보면 이제 기름이 뚝뚝뚝 떨어져. 그때 잠그고 얘를 풀러 다시. 압력을 뺐으니까 압력을 다시 채워줘야 돼. 이렇게 빡빡 할 때까지 펌핑 작업을 해주고 다시 이렇게 잠그는. 그러니까 겨울철에 한 번 정도씩은 빼줘야 되는 거고, 메인 배터리 차단 기능은 요거 차단 스위치는 여기 있어. 차단 스위치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로 따졌을 때는 리셋을 하는 역할도 하지만 이틀 이상 네가 운행을 안 할 것 같아. 그럴 때는 얘를 차단을 할 거야. 근데 시동을 끄고 5분 정도를 기다려줘야 돼. 왜냐하면 지금 요소수가 돌고 있잖아. 좁은 간으로 돌고 있는데 그게 회수를 해야 돼. 얘가 5분 동안에 얘가 회수를 다 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회수하고 나서 꺼주는 거. 그거는 이제 겨울철만 아니라 이제 여름철에도 똑같이 항상 그 시간을 5분 정도 두고 차단을 시킨다는 생각을 해야 돼. 모든 차들이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차뿐만 아닐 거야. 모든 수입차들도 이렇게 해야 돼. 탱크가 커. 우리 거는 대형보다도 커. 65리터.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가득 채우면 안 되고 앵꼬 시켜도 안 되고, 그지? 내용은 알지? 우선은 가득 채우면 얘가 겨울철에 10도, 영하 10도에 얼어. 요소수는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팽창을 해버려. 그리고 레벨링 센서가 안에 있는데 그 레벨링 센서가 자주 망가져. 그래서 최대한 가득 채우지 말고 바닥을 또 찍지 말라는 거야. 하여튼 그런 식으로만 지켜주면 요소수 관련된 거는 문제없이 탈 수 있을 거야. 이 버튼, 지금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에서는 얘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시동이 꺼지지. 그리고 기관 깜빡이 들어오고, 요거는 키 온 상태니까 뭐 쓰는 방법은 알지? 초록색 불 들어오고 업다운 하면 되고, 고정하는 방법은 시동을 껐잖아. 키 오프를 했는 상태에서 요걸 키고 키를 오프를 해. 지금은 온 상태지만 오프를 했다 치면 스톱 버튼을 5초 동안 눌러주는 거야. 스톱 버튼을 눌러주면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도 높이 조절이 되고 압이 안 빠져. 고정 형태가 돼. 이해됐지? 일단 끌 때도 스톱불을 5초 동안 눌러주고, 눌러주면 이렇게 꺼져. 키를 뺀 상태에서, 그러니까 키를 빼기 전에 먼저 얘를 눌러주고 파란불을 만들어 놓고 키를 빼, 오프를 해. 그리고 나서 얘를 스톱불을 5초 동안 눌러줘. 그러면 작동이 된다는 거야. 키가 꽂혀있는 온 상태에서는 전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작동이 그냥 자유롭게 되지. 그리고 주행 모드는 이 초록색 불, 초록색 불이 아니라 초록색을 눌러주면 알아서 주행 모드로 잡히고, 그리고 꺼주면 되고. 시트 부분은 지금 이제 내렸을 때 에어 다운으로 해주는 거고, 올리면 내가 세팅한 값이 이렇게 올라가. 그리고 전체 각도 조절이고, 얘는 이제 쇼바 쿠션, 그리고 얘는 높이 조절 한 단씩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 엉시 엉따 있고, 요추 조절하는 거. 그리고 핸들은 여기서 락 풀고 조절하면 돼. 당기고 밀고 하면 되고, 저거는 이제 자동으로 5초 뒤에 잠겨. 여기까지는 됐고, 이제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자. 오케이. 우선은 시동 가는 방법부터 알려줄게. 오프 상태에서 아까 말했지만 추운 날에는 키를 2바퀴를 돌려서 전원이 들어오게끔 해줘. 그리고 나서 좀 최대한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연료 필터가 높게끔 히팅이 되게끔 시간을 주고, 여기 위쪽에 보면 체크불하고 스톱불이 없어질 때 그냥 우리 차는 브레이크 안 밟아도 돼. 그냥 키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브레이크 밟고 이렇게 시동 안 걸어도 되고 그냥 키만 돌려도 스타트가 되고요. 우측부터 갈게요. 뭐 12-24V 전원이고, 여기 보면 어스하고 USB, 이게 오디오 관련된 거야. 그리고 이쪽 두 개는 충전용, 원래 차지라고 써있죠. 그리고 컵홀더는 여기 두 개 있지만 여기 두 개가 또 나오고요. 길게 서랍장이 두 개가 또 있어요. 요거는 아니에요. 여기다가 뭐 그냥 넣으면 되고. 그리고 지금 가변축은 지금 달려있는 상태이고, 이게 자동 가변축인데 이거는 이제 특장 담당자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알고 있어야 될 게 험로 모드라는 거, 이걸 좀 많이 쓸 거야. 무게가 실려있는 상태에서 자동 내려왔을 때도 순간, 그러니까 당분 저속에 섰을 때 가변축을 올릴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하는데, 유턴할 때나 그냥 오르막 할 때 쓰는 기능이고, 딱 보면 지금 불 들어있는 게 얘밖에 없어. 지금 딱 시동을 걸었을 때 다 모든 버튼에 불이 꺼져 있고 얘만 불 들어와 있어. 얘는 언덕 릴레 항상 켜져 있는 애. 네가 끌 수는 있어. 지금한테 꺼야 되나? 아니죠.
피고 다니는 게 좋죠. 왜냐면 브레이크에서 발을 띄면 2초 동안은 얘가 잡아줘, 차를. 그냥 완전 승용차처럼 오토홀드 기능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2초 정도에 잡아주는 기능이 있고, 기아에서 드라이브를 넣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피가 떠, 초록색 피. 그러면 그게 브레이크를 떼면 없어지면 이제 브레이크가 풀렸다는 거고, 피가 떠 있을 때까지는 얘가 잡고 있다는 거야. 그렇게 보면 되고, 오디오 전원이고. 맞습니다. 좀 아쉽지? 캡은 GM 캡인데 오디오는 좀 크게 12.5 있지. 10x4 만약에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냥 아쉬운 대로 우선은 이거는 즐겨찾기가 될 거야. 이렇게 약간 터치만 살짝만 문대도 이제 길게 눌러 저장하세요가 뜨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얘가 이제 조그 다이얼인데 위에 거 아래 거 두 가지가 있어. 아래 걸로 하면 이제 메인 화면으로 나오고, 위에 리셋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이게 이제 또 메인 화면. 그러면 아래 아까 설정 화면에 들어가면 뭐 이게 오디오, 네 핸드폰하고 연결을 해야 돼. 이 설정 들어가서 내비게이션 모드에서는 푸시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데, 그지? 푸시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는 내비게이션에 살짝 터치만 해주라는 거야. 완전 푸시를 하지 말고 얘를 터치. 얘가 마우스처럼 움직이거든. 지금 이렇게 움직이면 시작하기를 누르면 딱 누르면 안 돼. 터치. 화물차로 해가지고 다음 이걸 또 누르면 이렇게 설정 화면에 들어와. 그러니까 네 오디오 설정, 네 핸드폰하고 설정할 땐 여기로 들어오는 거야. 설정. 요거는 터치가 아니라 길게 눌러줘. 내비에서만 얘를 살짝 터치를 해주고, 나머지 설정하는 거는 길게. 그러면 지금 사운드로 잡혔잖아. 사운드가 아니라 연결로 가는 거야. 그래서 네 블루투스 핸드폰이랑 페어링 시키고 하면 네 전화 목록, 그리고 네 핸드폰에 있는 음악이나 이런 걸 들을 수 있지, 오디오로. 시스템 탐색하는 기능을 장치 검색에서 검색을 눌러. 그럼 너도 이제 해주면 아이폰이니? 아이폰으로 튼단 말이지. 이걸 연결해. 그럼 너도 허용, 그치? 페어링하고 핀을 입력하십시오. 전화, 음악 리모컨이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우선은 오디오는 연결이 다 된 상태야. 한번 좀 더 해보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위에 거 아래 거 양쪽 다 이제 선택을 해서 돌아갈 수 있는 거고, 얘를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이제 메인 화면. 여기서는 이제 내비게이션, 뭐 미러링, 네 핸드폰도 미러링 되는데 화면이 너무 조그맣지. 그리고 이제 뭐 애플 이런 것도 터치로. 여기서는 아까 그 화면에서는 그냥 푸시 버튼이 아니라 살짝 터치 하면 이렇게 나오고, 아틀란타지만 얘도 아틀란타 내비거든. 지금 그 실내 그 카메라 설치를 화면이 없어가지고 그냥 내비를 또 하나 올려놨어. 그러니까 이게 조금 하면 이걸로 내비를 보면 돼. 우선은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버튼들이고, 그리고 얘를 누르면 불이 들어오지. 그리고 하이로 되어 있을 때 온천 모양이 뜨면 무시동 히터야 이게. 그래서 우 하면서 뭐 약간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 들리지. 냉각수를 데펴주는 방식이라서 이 공조기에 똑같이 여기서 이제 온풍이 나와. 예전에는 베바스트는 다 보조석 뒤에 이제 달려가지고 구멍이 하나짜리 나오는데, 요번에 새롭게 바뀐 방식이고, 얘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제 구동축 들어가는 그 구동축마다 4개 백이 있잖아. 그러니까 총 8개지 지금 구동축이 2개니까 8개 백에 들어가는 에어를 빠지고 나가지를 못하게 해주는 거야. 말 그대로 팽창된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고정시켜주는 거야. 그 이유는 요철이 많은 지역, 그러니까 막 울퉁불퉁한 지형을 갈 때 계속 가면 에어가 빠졌다 들어왔다 하니까 에어 소모량이 많아지잖아. 그리고 이제 특장차들 같은 경우에 그런 뭐 차가 흔들리면 안 되는 작업을 했을 때, 그때 이렇게 락으로 에어를 잡아주는 버튼이고, 거의 우리는 쓸 일이 없을 거라고 봐. 공조기는 아까 무시동 히터는 이렇게 틀면 되고, 얘는 이제 바람 세기 조절하는 거. 그리고 얘는 오른쪽은 온도, 이렇게 왼쪽으로 하면 더 낮아지고. 근데 무시동 히터는 가장 세게 하이로 해야지만 이렇게 또 작동을 하는 방식이고, 아까
본넷 열었을 때 오토라는 기능이 있었다고 했잖아. 여기 보면 공조기 시스템 A라고 써있지. 얘를 누르면 얘가 알아서 외부 공기질을 파악한 다음에 열었다 닫았다를 한다는 거고, 그게 싫으면 네가 닫고 싶을 때 닫고 열고 싶을 때 열면 돼.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는 뭐 똑같고, 지금 보면 이쪽 두 개는 불이 꺼져 있어. 얘도 지금 세 개, 얘도 꺼져 있는데, 얘부터 갈게. 얘를 누르면 화면에 비상 브레이크 보조 시스템 꺼지는 거야. 아까 본넷 아래에 있었던 ACC 전방 추돌 장치, 그거 자체를 지금 작동을 못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거는 교육받을 때 얘기했지만 15km 이상의 작동을 하고, 15km 이상의 작동하는데 계속 시내 주행이 하는데 차가 껴들어. 그러면 계속 섰다 갔다 반복하다 보면 얘가 계속 울릴 거 아니야. 삐삐삐 경고음이 울릴 거야. 그럴 때 이제 시끄러울 때 끄라는 거지. 어차피 내가 주의를 요하고 있는 저속 주행 구간에서 차가 계속 섰다 갔다를 반복할 때는 꺼주라는 거고, 그리고 얘는 1차 반응이 경고음이야. 삐삐삐삐. 두 번째는 네가 그래도 브레이크에 반응이 안 하면 그때는 엔진 브레이크를 잡아. 엔진 브레이크를 잡고 나서 또 브레이크에 반응이 없으면 그때 얘가 디스크에 간섭을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짐을 실었을 때가 문제인 거야. 어차피 갑자기 잡아버리면 그냥 내가 몸만 출렁거리면 되지만, 짐이 뭐 고가 짐이 실려 있는데 얘가 디스크를 잡아버리면 그냥 꽂혀. 그냥 서버려. 그러면 뒤에 화물들은 무너지든 말든 뭐 개난리가 나겠지. 그러니까 항상 경고음이 울리면 브레이크에 신호를 줘야 돼. 그러니까 집중을 해주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그만큼 안전해. 얘는 말 그대로 보조야. 큰 사고 날 거를 작은 사고로 막아줄 수는 있겠지. 그리고 어떠한 작은 사고도 막아줄 수는 있겠지. 하지만 짐은 못 막아. 네가 실려있는 짐은 몰라. 얘는 쓰기만 해. 그리고 얘는 차선 이탈. 얘는 차선, 그러니까 깜빡이 안 켜고 차선을 넘어가면 60km 이상이야. 60km 이상에서는 경고음이 울려. 근데 네가 이렇게 핸들을 과격하게 꺾었다. 그럼 네가 뭐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울려. 근데 이제 이렇게 네가 졸음 운전하듯이 이렇게 천천히 넘어간다. 그럼 그때 경고음이 울리는 거야. 근데 얘도 끄는 버튼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시골길이라든가 아니면 좀 노선이 짧은데, 차선이 짧은데 그런 데가 있잖아, 간혹. 그런 데 가면 얘가 밟았다고 울릴 거 아니야. 그럴 때 꺼주라는 거야. 이제 차선이 좀 선명하지 않는 그런 도로를 갔을 때. 그리고 얘는 누르면 후방 카메라가 들어와. 누르면 뒤에 작업하고 있네. 그리고 후진 기아를 넣어도 들어와. 그럼 이따 보여줄게. 어차피 저기 다 보이네. 얘는 저기 사각지대. 불이 들어와야지 저렇게 켜져. 근데 야간 주행 시에는 저기 화면이 밝으니까 시야에 방해가 되잖아. 그때 끄라는 거고, 끄면 얘는 한 5초 뒤에 꺼져. 그리고 우측 깜빡이 들어와. 우측 깜빡이를 껐을 때도 또 5초 뒤에 꺼져. 깜빡이 사용할 때도 쓸 수 있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 이거는 윙 온 오프인데 말 그대로 외부에 있는 스위치를 차단하는 전원.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퇴근할 때 오프를 누르고 하면 아무리 눌러도 작동을 안 하겠지. 그리고 작업등은 지금 하부에 들어가 보면 뒤쪽 총 6개의 그 작업등이 바닥을 비치는 LED 등이 들어가 있어. 그거 켰을 때 쓰라는 거고, 후방캠은 얘네가 달아준 거.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내부가 들어오지. 여기다 연결을 해놨어. 윙 내부를 보고 싶을 때는 이 후방캠을 눌러주면 돼. 얘는 노찌야. 뭐 일명 노찌라고 하는데, 나도 이거는 이제 험로에 빠졌을 때야. 험로에 빠졌을 때 쓰는 방식인데, 1단 노찌와 2단 노찌 두 가지가 있어. 그러면 교육받았듯이 1단 노찌는 조향을 어느 정도 해도 돼. 핸들 조향을 해도 돼. 근데 2단 노찌를 눌렀을 때는 직진성만, 핸들 조향을 하면 안 돼. 대우가 작살이 나. 그러니까 거의 쓸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뭐 어디 눈길이나 뭐 어디 뭐 차가 좀 안 빠진다 했을 때는 우선 1단부터 사용하고, 상태가 심각하다 하면 그냥 2단부터 누르면 1, 2단이 같이 들어가. 끄는 데는 1단만 꺼도 2단이 꺼지고, 2단만 누르면 2단 꺼지고, 1단 누르면 다 꺼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웅덩이, 이거 그림처럼 웅덩이를 탈출할 때 쓰는 거야, 얘는. 차가 웅덩이 빠졌어. 그러면 우리 차는 악셀레터를 밟으면
스무스하게 나간단 말이야. 더 지그시 나가. 아무리 내가 세게 밟아도 천천히 RPM이 올라가. 근데 웅덩이는 말 그대로 확 나가야 되잖아. 순간적인 힘을 확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수동 같은 경우에는 클러치가 확 열리면서 악셀레터에 힘을 주면 출력이 훅 나오면서 이렇게 탈출한단 말이야. 그 힘으로 그때 쓰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 수동의 클러치를 빨리 열어주는 방식으로 해주는 방식이야. 얘는 오프로드야. 누르면 ESP 오프로드라고 뜨는데 말 그대로 차량을 직진성만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우리 차는 좌측 우측이 회전비가 다 달라. 우리 도로가 똑같지가 않아. 평평하지가 않아. 알다시피 약간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지. 왠지 알아? 물이 빠져야 되니까. 물이 고여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도로가 약간씩은 기울어져 있단 말이야. 그렇다고 똑같이 굴르면 안 되잖아. 그런 각도라든가 아니면 네 회전 반경에 따라서 얘네들이 도는 비가 달라. 그거를 똑같이 1:1 비율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냥 동시에 돌게끔 직진성만 강하게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ESP가 꺼진다는 거는 ESP는 차량 전복 제어 장치거든. 말 그대로 그런 기업이, 그러니까 돌아가는 비율에 따라서 이제 고속에서 회전에 따라서 바퀴가 다르게 돈단 말이야. 똑같이 돌아가면 전복이 되니까 그런 기능을 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오프로드는 고속 주행에 쓸 건 아니고 저속으로 홈로를 탈출할 때 쓰는 거니까 그때 용이하게 쓰면 돼요. 나머지 버튼은 됐고, 여기 보면 전자바퀴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누르면 풀리고 당기면 체결이 되는 방식이야. 중립을 넣은 상태에서 누르면 이렇게 풀려. 그리고 당기면 이렇게 체결이 돼. 중립 넣은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드라이브를 넣었어. 아직도 하지. 드라이브를 넣고 스타트를 엑셀레이터에 시도를 주면 얘가 자동으로 풀려. 굳이 눌러서 풀 필요는 없어. 그리고 네가 운행이 끝나서 중립에 넣고 시동을 꺼도 알아서 체결이 돼. 그러니까 굳이 당기고 넣고 할 때는 이제 중립 상태였을 때만 좀 쓰라는 거고, 네가 체결된 상태에서 드라이브를 넣으면 알아서 풀린다는 거야, 운행을 하면. 이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세 가지가 나와. 헤드램프 범위 높이 조절, 위로 2가 나오고 아래로 4까지 돼. 조절하는 버튼은 얘고, 얘가 컨트롤 버튼이라고 봐야지. 올리고 내리고 누르면 푸시를 하면 OK 버튼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그냥 당연히 뭐 오르막이 긴 상태에서 쭉 갈 때는 하늘을 보고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이제 내려주라는 거고, 내리막을 쭉 내려갈 때는 땅을 보고 있을 테니까 올려주라는 그런 기능인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계기판 조명, 이 전체적인 계기판 조명 밝기를 조절하는 거야. 그 다음 건 총주행거리. 우선 심플하게 볼 수 있는, 간단히 볼 수 있는 주행거리를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보면 트립 0.0에 OK 버튼이라고 있잖아. OK라고 뜬 버튼을, 이 힐 버튼을 길게 눌러주면 리셋이 돼. 그냥 OK라 떠 있는 거는 길게 눌러주면 리셋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오른쪽 버튼부터 갈게. 오른쪽은 이제 미디어 관련된 거. 지금 미디어 연결된 게 첫 줄이라는 그 음악을 들었던 거고, 그 다음에 전화. 지금 아이폰이라서 내가 좀 생소한데 원래 네 통화 목록이 다 떠야 돼, 저장된 번호로. 그래서 요걸로 조절해서 네가 통화하고 싶은 사람과 OK 버튼 누르면 연결이 되고, 전화가 왔어 그럼 핸드폰 볼 필요 없이 뜬단 말이야 여기로. 그러면 OK 버튼만 눌러도 연결이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돼. 오른쪽은 그러니까 이런 미디어와 오디오 같은 핸드폰 관련된 버튼이고, 왼쪽 게 이제 중요한 버튼이거든. 왼쪽 거는 처음에 이제 차량 검사로 넘어와. 공급 압력이라는 건 지금 우리 차에 에어가 얼마나 있는지 볼 수 있는 양이야. 보면 저 빨간색 라인 보이지? 빨간색 라인까지 떨어지면 경고음이 울리고 스톱불이 떠버려. 에어는, 우리 차는, 수입차들은 다 에어에 관련된 기능이 되게 많아. 브레이크도 그렇고 미션도 그렇기 때문에 에어가 빠진다? 그러면 운행을 아예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에어를 좀 제일 먼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야. 그리고 엔진 오일은 이제 알아서, 이제 잔량이 떨어지면 알아서 경고음을 띄워주는데, 네가 만약에 그래도 엔진 오일 얼마나 됐지 보고 싶으면 이걸 들어서 보면 되는데, 평지에서 시동을 끄고 30분 뒤에 봐야지만 정확한 레벨이 체크가 돼. 그러니까 지금은 시동이 걸려 있으니까 굳이 패스할게. 서비스 주기는 지금 4주 사전 통보로 해놨고, 연간 검사가 2024년 10월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케어프리가 가입되어 있으니까 사업소 들어가면 얘네들이 오일 갈고 다시 세팅을 해줘.
얘가 알림을 띄워줘. 오일 주기가 됐으면. 그러면 그때 맞춰가지고 최대한 빨리 사업소에 들어서 오일이든 뭐든 교환을 해주는 걸 추천하지. 왜냐하면 또 늦게 왔다고 하면 또 이제 비싼 뭐 미션이나 엔진 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내가 오일 주기를 늦췄기 때문에 나의 실수일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쌀 거리를 만들지 말자는 거지. 그러니까 주기가 올리면 최대한 빨리 삽소 가서 교환을 해주자. 라이트 테스트는 지금 이 버튼에도 가능한데, 우리 키를 보면 지금 열고 닫고 전구 두 개가 있어. 그치? 전구 두 개를 밖에서 동시에 3초 동안 눌러주면 라이트, 안개등, 쌍라이트 뭐 이런 순서대로 테스트를 시작해. 테스트를 시작하고 또 동시에 눌러야지만 꺼져. 아까처럼 3초를 눌렀던 거 켜지고, 끌 때도 그 두 버튼을 3초 동안 눌러주면 꺼져. 여기서도 안에서도 가능해. 조명 학습 실행 시작 필요 없고, 엑셀 하중 이제 뭐 이거 자주 보겠지. 가변축은 당연히 여기서 나올 거야. 여기 리모컨 얘네가 달아준 자체에서 이제 여기서 가변축 하중이 나오고, 지금 0.01이잖아 올라가 있으니까. 우리 거는 여기 4.3 4.3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2축과 3축이 알아서 자동으로 밸런스를 잡아. 그러면 보조 시스템이 그냥 보조로 달려있는 지금 가변축은 또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알아서 잡겠지만, 가변축에서도 압력 조절이 가능해. 우리 건 안 되는데, 그지? 가변축에서 압력을 맞춰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주는 작업도 해야 될 거야. 하여튼 축하중은 이렇게 보면 되고, 냉각수 온도 뭐 이것도 냉각수 온도에 따라서 작동하는 게 되게 많아. DPF 태우는 것도 최소한 70도 이상 올라가야 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걸로 체크해서 볼 수도 있고. 냉각수 온도 지금 뭐 79도, 아까부터 시동 걸어놨으니까 온도 적당히 올라갔고, 배터리도 지금 보면 29.4V 뭐 이런 전압 상태도 볼 수 있고, 브레이크 패드 잔량도 나와. 그러면 1축과 2, 3축에 패드가 지금 거의 100%씩 남았다는 게 나오고, 이렇게 차량 검사는 말 그대로 내가 검사할 거, 점검할 게 위주로 나오고, 그 다음 걸 보면 이제 주행 데이터. 아까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심플하게 나왔지만 여기서는 여러 가지가 나와. 네가 보고 싶은 거, 뭐 중간 속도, 소비량,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 누르면 이제 주행 거리 같은 경우에는 기름으로 얼마, 요소수는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오케이? 그리고 네가 좀 신경 써봐야 될 때는 이 경로는 누르면 총 3가지 경로가 나와. 1, 2, 3. 1경로를 누르면 지금까지 현재 322.3km를 14시간 22분 동안 차를 썼다라는 거야. 그리고 평균 속도는 뭐 22.3km, 왜 공회전 시간도 포함되니까. 그리고 평균 연비는 리터당 29.7 100km당, 뭐 소비량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이거를 리셋을 누르면 0.000 다시 리셋이 돼. 그럼 말 그대로 뭐냐면 네가 지금 짐을 싣고 출발을 하는데 지금부터 가는 거리가 몇 킬로에 연비를 얼마 썼고 얼마를 운전했는지, 그러니까 네가 노선별로 지금 이거 단가에 맞춰서 운행하는 게 적당한 건지 라는 체크를 할 수 있겠지. 그 연비 계산을 하던가 아니면 시간 계산을 했을 때 이 금액에 이 노선은 괜찮다 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지. 이게 이렇게 1, 2, 3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탕 띄고 두 번째 것도 싣고 세 번째 싣고 해서 리셋을 해서 기록을 하는 게 좋겠지. 경로 2 들어가도 똑같아. 내렸다가 리셋 버튼 누르고 위로 올려서 리셋 버튼을 누르면, OK 버튼 요거로 있고 핸들 있는 리셋 이걸로 OK 하면 경로가 리셋됐습니다. 그럼 다 지워져. 그러니까 좀 쓸 것만 설명을 해줄게. 네가 자주 써야 될 거고 좀 필요로 한 것만 설명해 줄게. 주행 가는 거리 알려줬고, 소비량 같은 거는 지금 어차피 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굳이 네가 나중에 운행했을 때 한번 보면 평균 연비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설정 부분, 이 부분이 좀 중요해. 딱 설정 누르자마자 1번이 뜨잖아. 1번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세팅은 다 해놨어. 우리나라에 맞게끔 리터당 얼마 뭐 이런 걸 언어도 단위랑 다 세팅해놨으니까 건질 거 필요 없고, 라이트를 들어가 보면 지금 보면 후진시 밝기 조정이 나와 있지. 그럼 우리가 지금 후진을 넣잖아. 화면이 어두워져, 그지? 그러니까 이걸 끄는 버튼이야. 근데 사람들이 너무 어둡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바로 꺼줄게. 그냥 밝으면 나머지는 두면 되고,
중요한 게 이제 정비가 이제 DPF 태우는 거야. 그러니까 AGN이라고 표기돼. DPF라고 안 되고. 그럼 여기서 눌렀을 때 상태 표시창 현재 적재돼 있냐, 31%가 적재돼 있다 라고 이제 표시를 할 수 있는 거고, 정지 상태 제너레이션은 이제 태우는 방법이지. 그러니까 DPF를 태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총 3가지의 방법이 있어. 가장 현명한 거는 고속 주행 시에 네가 어디를 코스를 가는데 뭐 장거리를 뛰어야 돼. 그러면 그때 기아 단수를 최대한 뭐 9단이나 10단 내놓고 네가 원하는 속도, 그러니까 80이면 80, 75면 75로 세팅을 해놓고 고RPM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토로 해놓으면 당연히 변속되니까 수동 전환을 해놔야 되겠지. 그에 맞는 속도에 맞는 RPM의 기아로 변속을 해놓은 다음에 악셀레터를 1200 이상의 RPM으로 쭉 한 30분 이상을 달려주면 자동으로, 이게 수동이지만 태워주는 방식이야. 운행하면서 태워주는 방식. 가장 현명하지 그게 안 돼서 못했어, 바빠서. 그러면 지금같이 냉각수 온도가 70도 이상 올라갔고 조용하고 네가 시간 여유가 있을 때 1시간 이상의 차량을 운행을 안 했을 때 이 정지 상태 리제너레이션이라는 버튼을 눌러주면, 오케이 버튼 누르면 지금 낮으니까 태울 게 없어. 태울 게 어느 정도 있으면 얘가 시작이 버튼이 올라가. 그러면 시작을 누르면 우 하고 RPM이 1200 이상이 1400까지 올라가. 그렇게 태워서 1시간 정도를 태우면 얘가 알아서 떨어져. 적재량이 위에 보면 그걸 태울 때 위에 얼마 10%, 20%, 30% 됐다, 40% 됐다라고 이제 표기가 돼. 그럼 100%가 됐으면 얘가 알아서 떨어져. 만약에 네가 태우는 동안에 DPF를 꺼야 돼. 태우는 걸 중지하고 운행을 가야 돼. 그러면 여기 보이는 버튼 있지? 오프 버튼을 눌러. DPF 태우는 걸 작동을 멈추게 하는 버튼이야. 얘를 누르고 있으면 계속 오프가 돼. 그러니까 켜놔야 돼. 껐다가 다시 켜둬야지. 그러면 네가 지금 90%를 태웠다가 운행을 하는 순간 다시 리셋이야. 0부터 다시 태워야 돼. 다음부터는 다시.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태우는 거야. 태울 때는 자주 태워도 좋은 거 아니고 가장 현명한 거는 적재량을 보고 한 50% 이상, 70% 이상 뭐 그 정도 됐을 때는 운행하면서 태우는 게 가장 현명하고, 그래도 안 떨어졌다 하면 정지 상태에서 태워주고, 그래도 안 된다 하면 사업소 가서 해야 돼. 그게 3번째 방식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방식이 스스로 해결할 방식을 좀 해서 잘 관리를 해야 돼. 요수수는 아까 밖에 설명 안 했지만 알지? 10리터로만 넣어야 돼. 웬만하면 주유건에 있는 거는 안 썼으면 해. 근데 이제 요즘에 어쩔 수 없이 요수수 안 들어와가지고 막 그런 날 많았잖아. 가끔 있었잖아.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겠지만 서도 통으로 팔고 통으로 이제 구매하는 게 자연스럽고 편할 때는 최대한 그걸 구매해서 넣어주는 게 좋아. 왜냐면 주유건에 있는 거는 그 안에 호스라든가 주입구에 보면 쓰다 남으면 총을 걸어 놓잖아. 그러면 그게 공기에 닿으면 그 내부에 있는 어쨌든 그 요수수라는 애가 얇은 알갱이로 응고가 돼. 그러면 그게 결국엔 내 차로 들어온단 말이야, 쏘게 되면. 그러면 노즐 막힘 현상이라든가 뭐 이런 게 다 그런 알갱이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거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운행 안 되지, 수리하러 가야지, 또 가서 기다려야지. 그러면 하루가 그냥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해줘. 어차피 요수수 우리 차는 많이 안 먹어. 생각보다 많이 안 먹으니까 최대한 그냥 좋은 걸 써주면 오래 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지. 라이트는 아까 말한 여기 카메라에 레인 센서랑 그 라이트 센서가 있기 때문에 오토 기능이 다 있어. 라이트는 오토야. 우리는 오토가 있어. 근데 네가 수동을 켜야 될 때는 이게 첫 번째 돌리면, 잠깐만, 이거부터 해야지. 잠깐만, 났지.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하고, 중앙잠금시는 지금 누르면 밖에서 리모컨으로 문 열었을 때야. 운전석 도어만 지금 해제가 됐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안전한 나라니까 모든 도어를 해놓게. 양쪽이 다 열면 운전자 보유 시스템,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야. 들어가 보자. 브레이크 매틱 5차라는 거는 네가 허용 범위야. 내가 70으로 세팅을 했으면 이 차가 풀이다 아니면 어떻게 내리막길에서는 그래도 프리 기능이 있으니까 쫙 내려갈 거 아니야. 그것까지 제한을 하는 거야. 4km라는 건 네가 70으로 세팅했으면 74까지는 네가 속도 받고 내려가야. 근데 네가 더 올리고 싶어. 그러면 이걸로 조절하는 거야. 최대 9까지 돼. 그러면
80으로 그냥 90으로 세팅했으면 99까지 나오나요? 왜? 우리 화물차는 90km 제한이잖아. 안 돼. 이거는 90km 세팅했을 때는 90밖에 안 나가, 우리 차는. 다른 차들은, 옛날 차들은 프리 기능에서 막 100까지 땡기지고 그랬어. 근데 그거는 불법이라는 뭐 법규상의 문제로 90km로 세팅해서 이 브레이크 매틱 오차를 9로 했으면 99가 나오는 게 아니야. 90에 한정돼 있어. 80으로 세팅했으면 89까지 내려가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 차의 경제 속도는 몇 킬로라고 교육 들었죠? 80. 그렇죠. 그 정도 라인이니까 80에 세팅. 이 세팅하는 건 이 초록색 원안에 네가 세팅하는 가격이 내 차 속도야. 그래서 ACC를 썼을 때 80km 세팅했는데, 네가 뭐 프리 기능이나 이런 걸, 그러니까 내리막길을 만났을 때 최대 몇 킬로까지 더 올라갈래? 라는 거를 허용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네가 세팅을 해. 내가 우선 중간 숫자 5로 해놓을게. 그리고 선행차량 표시라는 거는 지금 앞에 지금 차가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앞에 만약에 차가 있으면 이 앞에 앞차 대가리가 나와. 그리고 여기에 앞차 머리 위에 숫자가 나와. 그러면 2차 속도가 나오고, 이게 내 차고, 그리고 이 앞차와 내 차의 간격이 몇 미터라는 표시가 돼, 운행을 하다 보면. 근데 이 표시 기간은 100m가 벗어나면 안 나와, 앞차와는. 알겠지? 그래서 선행차량 표시는 그냥 냅둘 거야. 브레이크 매틱을 끌 때도 있고 킬 때가 있어. 얘는 언제 끄냐, 브레이크 매틱이라는 건 뭐냐면 보조 브레이크 시스템이야. 지금 보조 브레이크 시스템은 우리가 풋브레이크를 밟으면 디스크가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배기 브레이크가 먼저 들어가. 리타더 말고 엔진 브레이크로 1차적인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나서 풋브레이크 역할이 들어가. 이 기능은 이제 당연히 연비야. 연비 향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기능인 거고, 이걸 꺼야 되는 날이 있어. 어우 덥다. 덥죠? 끊을 때가 있어. 눈 많이 오거나 비 많이 올 때. 배기 브레이크는 말 그대로 디스크를, 양쪽 앞뒤에 있는 디스크를 때려주는 게 아니라 엔진에 들어가는 연료를 차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보조 브레이크가 먼저 들어가 보면 뒷차가 이렇게 뒤쪽 바퀴가 밀려. 롤링을 탄다고 해야 되지. 양쪽을 흔들리겠지. 비 많이 오거나 눈 많이 온 날에는,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에서는 이걸 꺼줘야 되는 거야. 이걸 꺼면 보조 브레이크는 개입을 안 해. 여기 바로 떠. 이렇게 AS라고. 그러니까 보조 브레이크는 작동을 안 합니다라는 표기가 뜨기 때문에 네가 알 수가 있어. 왜냐하면 알림이 뜨는 이유가, 얘는 한번 세팅해 놓으면 시동 껐다 켜도 그대로야. 그러니까 네가 다시 세팅을 해줘야 돼. 그냥 오늘같이 날씨 좋은 날은 브레이크 매틱을 체크를 해줘. 보조 브레이크가 들어가게. 이해됐지? 중요한 부분이야. 노면이 좀 미끄럽거나 아니면 좀 눈이 많이 온 날은 저걸 무조건 꺼주고 운행을 시작을 해야 돼. 우전시간 경고 일반 라이트. 이래서 이쪽은 이제 됐고, 이게 이제 메인 화면이라고 보면 되고, 요건 차선 간격 25km씩. 그리고 교육때 설명드렸는데, 이제 80km 이상 뭐 그 연비 좋은 상태에 운전을 했을 때는 초록색 페달이 떠. 근데 그때가 가장 좋은 상태라고 설명드렸을 거고, 그때 악셀탈 밟아도 이제 반응을 안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운행을 해보고, 하여튼 초록색 불은 연비든 뭐든 좋다라는 거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되고요. 당연히 기름 게이지하고 요수수 게이지고, 운전 모드가 두 가지가 있어. 돌리면 이렇게, 발음이 안 돼서 하는데, 하여튼 이거 주황색 화살표가 뜨면 얘는 반크러치 모드야. 앞뒤로 어쨌든 접안을 시킬 때 천천히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속으로 천천히 할 때, 말 그대로 우리 스틱 할 때 반크러치 쓰잖아. 너 그 전에 스틱이었으니까. 그런 기능이라고 보면 돼. 근데 자주 안 쓰겠지. 그래서 일반적인 모드로 해놓고, 왼쪽 버튼은 ACC 관련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앞차 간격 유지하면서 네가 세팅한 속도 내에서 속도를 줄였다 높였다 하는 기능. 모드는 두 가지가 있어. 우리는 ACC 모드가 있고, 일반적으로 속도 제한 걸어놓고 속도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ACC는 말 그대로 앞차를 쫓아가는 거고, 앞차의 거리와 속도에 따라서 줄였다 높였다 하는 거고, 나머지 제한 속도와는 말 그대로 내가 세팅한 속도대로 그대로 쭉 가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ACC를 많이 쓰게 될 거야. 왜 이렇게 덥지? 오늘 선트인에서 오늘 창문은 내리면 안 돼.
이어서 설명하면 위에 보면 차선 이탈, 아니 차선 간격 조절하는 거야 이게. LCC 기능을 누르고 얘 버튼은 이제 속도를 올리고 내리고 버튼이야. 그리고 리셋 버튼이기도 해. 푸시를 하면 리셋. 왜냐면 껐어. 네가 브레이크나 악셀레이터 신호 주면 꺼질 거 아니야. 그럼 다시 또 LCC를 실행하려면 얘 버튼을 눌러주면 되는 거야. 보면 점점점이 있어. 세 가지가. 최저 속도고 세팅된 최저 속도에 네 속도에 최고 속도를 세팅을 양쪽 걸로 해가지고 조절을 하면 돼. 또. 하면 되고 지금 상태에서 중립 상태에서 누르면 RPM이 올라가. 그냥 이런 기능도 이제 특장 같은 경우는 필요해. 왜냐면 엔진이든 PTO나 이런 게 RPM이 올라가야지 쓰는 차들이 있어. 뭐 펌프카라든가 아니면 집게차라든가 뭐 이런 동력을 별도로 받아가지고 쓰는 차들. 그러면 이런 기능이 있어야 돼. 우리 차는 필요 없겠지만 정지된 상태에서 이 차의 동력을 쓰는 특수 차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중립 상태에서 누르면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야. 오프 버튼 누르면 꺼져. 그리고 미디어 볼륨 조절, 전화 받기, 그리고 다음 전 단계 누르는 거는 이 아래쪽에 또 숨어 있고. 기아 쓰는 방식을 설명하면 그때 교육받아서 알겠지만 단순해. 그냥 깠다. 그리고 나서 딥5 변경되면 출발이야. 그러니까 기아 방식이 좀 스틱보다 늦어. 한 박자. 그렇기 때문에 화면에 기아 변속된 게 나오면 그때 급출발하면 안 돼. 그렇잖아. 급출발 한다고 해서 훅 나가진 않아. 지금 드라이브 상태에 악셀에다 신호니까 자동으로 풀렸지. 이런 식으로 풀린다는 거고. 항상 드라이브는 드라이브는 지금 5로 잡혔는데 얘는 그 도로 상태, 그러니까 경사도나 짐 실려 있는 상태라서 알아서 잡혀. 어쩔 때는 기아 4단이 잡힐 때도 있고 아니면 3단이 잡힐 때도 있어. 그리고 네가 지금 내가 누른 게 이렇게 아래쪽을 누르면 기아 변속이 돼. 네가 봤을 때는 좀 더 저단으로 가야 된다 싶을 때는 그냥 이렇게 누르면 돼. 지금 M이라고 떴잖아. 오토인 상태에서 눌렀을 때 M이라고 뜨는 거는 일시적인 M이야. 운행을 하면 자동으로 오토가 돼. 올리는 것도 가능하고. 중립을 넣는 방법은 여기 버튼을 엄지손가락을 넣어서 밀어주면 돼. 밀어주면 되는 거고, 후진할 때는 드라이브에서 후진을 가려면 중립을 푸는 게, 중립 갔다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발로 R 당겨주면 R1 뜨고 후방 카메라 뜨고. 그럼 똑같아. 얘도 천천히 출발. 대신에 완전 제동된 상태에서 기아 변속. 차가 이동하고 있는데 기아를 물려오면 기아가 좀 안에 있는 기아가 마모가 빨라지겠지. 그러니까 오래 쓰는 방법이야. 차는 미션을 오래 쓰는 방법은 차를 최대한 급하게 출발 안 하고 완전 제동 상태에서 기아 변속을 해주면 되는 거야. 후진과 전진 사이겠지. 완전 제동은 지금 후진을 했어. 다시 전진을 할 거야. 그럼 완전 제동된 상태에서 다시 기아를 드라이브. 그리고 기아가 바뀐 거 확인하고 스타트. 이것만 지켜주면 미션은 무리감이 없어. 그리고 신호 대기 30초 이상 신호 대기 할 때는 중립을 넣어주는 습관. 그러면 미션 회전이 정지가 되겠지. 그러니까 드라이브에 물려 있으면 계속 회전 선발이는 돌고 있는 거야. 계속 돌기 때문에 계속 어쨌든 마모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중립을 두는 습관을 항상 들여주는 게 좋다라는 거야. 리타더 쓰는 방법은 간단해요. 뭐 운행 중에 리타더는 총 6단까지 있고 기아를 내 무릎 방향으로 깔딱 하면 이렇게 있고 D 이렇게 브레이크 모양의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단을 썼을 때 미비하다 싶으면 2단을 내려주고 2단에서도 차가 더 빨리 서야 되겠다면 3단. 아니면 네가 급격하게 빨리 서야 되겠다 하면 오프 상태에서 오프는 미리 반대로 올려주는 게 오프고 다시 한 번에 쭉 내려버리면 똑딱거리면서 6단이 잡혀. 그러면 차가 예를 들어서 90으로 달리고 있으면 우웅 이런 식으로 속도가 확 줄어버려. 그러니까 리타더를 많이 써야 되는 이유는 연비절감이야. 그러니까 연비절감, 디스크, 패드, 소모량 그것도 줄일 수가 있지. 그러니까 리타더라는 애를 많이 활용을 해야 돼. 운전하면서. 그러니까 고속주행 시에는 많이 써야겠지. 그러니까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는다?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라 너는 리타더를 당겨주는 거야. 그러면서 감속을 하는 거야. 완전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속도를 줄여주는 역할. 완전 제동에서 서야 될 때는 풋브레이크를 써야 돼. 그러면
그 중간에 단계가 얘가 리타더가 다 해주기 때문에 브레이크 패드 소모량은 나중에 교환 시기는 길어질 거고 연비도 줄어들겠지. 연비도 좋아지겠지. 그래서 리타더가 있는 차가 없는 차한테는 차이는 되게 큰 거라고 보면 돼. 지금같이 중립 상태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는 이렇게 당겨야지 잠겨져. 안 그러면 시동을 끄면 잠겨지고. 이해됐죠? 아, 수동 방식. 드라이브를 넣었을 때 수동 방식은 여기 M하고 A라고 있는 표시를 눌러주면 M이 뜨면 수동이야. 그냥 오토로 충분히 운행이 돼. 힘이 부족하진 않거든. 근데 이제 수동으로 써야 될 때 아까 그 태워야 될 때 운행 중에 DPF를 태워야 될 때 그때 수동 전환해서 기아를 맞춰줘야 되고 고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언덕이야. 막 끝없는 언덕이 나와. 그러면 오토는 말 그대로 이미 11단 12단 걸려 있으면 언덕을 밟았을 때 ACC를 누르면 얘가 알아서 인지를 해. 얘 차체에 2km 전방의 지면을 확인하고 그거에 맞춰서 RPM을 땡기고 놓고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ACC를 놨을 때 상관없는데 네가 수동으로 운전했을 때는 수동 전환을 해주고 기아를 변속해서 그 RPM을 맞춰주는 거지. 왜냐면 RPM이 떨어지면 겔겔겔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빨리 기아 변속을 내려서 그 기아 변속의 낮은 기아로 해서 고RPM으로 가야지. 그래서 탄력을 받고 계속 올라갈 거 아니야. 그때 수동 전환을 할 때는 있을 거야. 이해됐죠? 이해되죠? 그럼 라이트는 오토고요. 그리고 처음에 한 번 돌리면 미등, 두 번째 키면 라이트, 한 번 땡기면 안개등, 또 한 번 땡기면 뒤에 안개등. 지금 보면 껐어, 그지? 껐는데도 나와. 왜 이래요? 망가진 거 아니에요? 근데 공조 시스템이 오픈되어 있고 볼보에서는 졸음 방지용이라고 얘기는 해. 근데 만트럭도 껐는데도 나와. 그러니까 계속 공조기는 어느 정도 열려 있어서 이 필터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환기시켜주면서 드라이해야 한다, 말려줘야 되는 방식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바람이 싫어요. 방법이 없어요. 닫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닫아줘야 돼요. 이게 망가진 거 아니다라는 거 설명해 주는 거야. 그리고 사이드 미러 조절하는 거는 여기 있고 총 2개, 왼쪽에 2개의 사이드 미러와 보조석에 3개, 그리고 저쪽 AP를 달려있는 모서리 저쪽 거는 안 돼. 저건 수동이야. 나머지 우측에 있는 3개는 조절이 다 가능하고 수용차하고 똑같아. 방식은 내가 조절하고 싶은 방향을 두고 좌우 이런 식으로 위아래 이런 식으로 하면 조절이 되고요. 그리고 열선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끝났고. 보자. 이거는 인산철 배터리 잔량 표시기고, 그럼 100% 지금 남아있고 200A 있다라는 거고, 리오라는 애는 아마 내년 초에는 할 것 같아. 원래 빠르면 요번 달 말부터 할 건데 말 그대로 그냥 비서라고 생각하면 돼. 내 차가 뭔가 내가 주기를 놓쳤어, 오일 주기를 깜빡하고 놓쳤으면 본사에서 다 그런 정보가 들어와서 고객한테 피드백을 주는 거야. 콜센터에서 전화를 해서 박선진 고객님, 지금 오일 주기가 지났습니다. 저희가 예약을 대신 잡아드릴까요? 뭐 이런 역할을 해. 아니면 차가 좀 연비가 이상해, 운전 습관이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 뭔가 좀 차가 문제가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캐치를 하고 나서 피드백을 준다라고 보면 돼. 그냥 예전에는 우리가 차가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여기 콜센터에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는 형태였잖아. 그거는 유지하되 오히려 이 리오라는 애는 이 차에 대한 모든 정보가 본사로 가서 본사에서 보고 좀 이상하고 문제가 있다 싶으면 피드백을 주는 거야, 고객한테. 뭐 좀 좀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면 되지. 그리고 이거는 뭐냐, 이거 하이패스는 등록증하고 사업자 같고, 저기 휴게소 있는데 말고 톨게이트 옆에 있는 하이패스 사업소 같은 데 있지. 거기 가면 이제 등록이 되고, 얘는 지금 운행 기록기는 터치 방식이야. 운전자 설정 들어가서 네 차량 번호와 사업자 번호를 입력을 해줘야 돼. 누르고 쉬워. 편집 누르면 네 차 번호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사업자 번호도 저장을 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터치 방식이라는 거고. 그리고 썬루프는 지금 없고, 이 버튼은 이제 죽은 버튼이 됐지. 무시동 에어컨을 달았으니까 됐고, 얘는 불 들어오는 거 불 끄고, 저쪽 보조석에서도 스위치가 있거든. 그거 눌러봐 지금.
이건 저기서도 켜지고 끄고는 여기서도 가능하고 얘는 별도로 눌러주면 되고 시동을 끄자. 기름이 너무 아깝다. 지금 저 박스 좀 줘봐. 안에 리모컨 줘봐. 4채널은 MB지원 걸로 4K 걸로 달았어. 쓰는 방법은 이렇게 리모컨인데 AV1, AV2, AV3, AV4를 누를 거야. 지금 보면 4개 분할이잖아. 하나면만 보고 싶거든. 이게 후면 AV4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4개 분할을 보려면 똑같은 버튼을 2번 눌러주면 이렇게 4개 분할이야. 이 리모컨은 항상 곁에 둬야지. 냉장고. 냉장고는 우측에 있고요. 전원 버튼 길게 눌러주면 2도까지 세팅이 돼. 온도 조절은 지금 5도로 되어 있고 내리면 2도가 되고 열면 되고 이런 식으로 쓰면 돼. 지금은 겨울이니까 끌게. 나중에 네가 물 넣거나 할 때. 그리고 닫을 때는 그냥 밀면 안 닫혀. 당겨줘야 돼. 당겨서 닫아주고. 얘는 수납 공간. 쓰레기통이 없네. 그냥 수납 공간을 쓰면 돼. 여기는. 침대를 들 때는 의자를 최대한 앞쪽으로, 등받이를 앞쪽으로 하고 이 버튼을 눌러주면 돼. 이 버튼을 누르고 제껴주면 되고, 침대에 있는 리모컨 자체는 빼서 전원 버튼 위에 달려있어. 위에를 눌러줘야지 전원이 들어. 왼쪽 차량 라이트랑 창문 조절 뭐 이런 거를 여기서 뒤에서 하면 되고, 12V, 24V도 시거잭 따로 있고, 독서등 있고, TGX랑 다른 거 10바이퍼랑 다른 게 이쪽에 이제 독서등이 없네. 원래 양쪽에도 그 10바이퍼는 독서등이 있거든. 양쪽에 지금 독서등이 양쪽에 빠진 거, 무시동 에어컨이 없는 거, 그리고 화면이 내비 화면이 작은 게 들어간 거, 그리고 우퍼가 없는 거, 뭐 이 정도 차이. 여기 안에도 시거잭 있다. 여기 요건 없다. 미안하다. 이것도 10바이퍼에는 여기 안에 시거잭이 있는데 시거잭이 여긴 없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교육을 끝내겠습니다.